미이란 종전 협상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트럼프가 서명을 거부했어요.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그 서류 뒤에 한국 선박 25척이 있었어요. 2월 28일 전쟁이 터진 이후 나오지 못한 배들입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그 해협 너머에 묶여 있어요. 그 협상을 여기까지 끌어온 건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뚫리던 하늘에서 혼자 96%를 막아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작합니다. 빨간 속보 자막이 뜬 건 새벽 5시였습니다. 두바이 방공 모니터링 센터 2층이었어요. 트럼프 종전 양해각서 서명 거부, 조건 강화에 이란의 재발송.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10글자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막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지휘관으로 26년을 복무한 손이 그 순간 굳었어요. 화면 3개가 동시에 켜져 있었습니다. 냉방기 소리가 일정하게 돌고 있었어요. 왼쪽은 협상 속보, 가운데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추적, 오른쪽은 아부다비 방공망 실시간 상황이었습니다. 가운데 화면에 파란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점 하나가 한 척이었습니다. 25개였어요. 트럼프가 서명을 안 했다는 건 협상이 또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란의 수정안이 같다는 건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호르무즈는 다시 닫히는 거죠. 이 미-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 저 파란 점들은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더요? 2월 28일이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그날 피살됐어요. 이란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어요. 세계 원유 수출의 약 20%가 지나던 그 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 한국 배들이 갇혔어요. 3달이 넘었습니다. 5월 20일 딱 한 척이 나왔어요. 한국 해운회사 소속 유조선이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배였어요. 나머지 25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에 있습니다. 선원들도 함께요. 연락은 되지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전쟁이 터졌을 때 에너지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은 나라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석 달, 보고서에 그 줄이 나왔을 때 저도 그 말이 맞다고 봤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 미-이란 종전 협상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2월 28일 이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향해 전부 쏟아냈어요. 탄도미사일 174발이었습니다. 드론 689기가 함께 날아왔어요. 아부다비가 처음 경보를 받았을 때 지휘소 벽면 탐지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표시들이 한꺼번에 터지듯 퍼져나갔어요. 비처럼 촘촘했습니다. 비가 아니었어요. 미사일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응사했어요. 이스라엘 바라크 미사일도 투입됐습니다. 다층 방어망이 작동했어요. 그런데 그날 방공 성공의 핵심 전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국회 보고가 나왔을 때 저는 그 보고서를 2번 읽었더라고요.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었습니다. 천궁2였어요. 2개 포대에서 60여 발을 쐈습니다. 그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맞췄어요. 한국산 유도무기가 실전에서 정미사일을 격추한 건 방산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가격은 패트리엇의 약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가격이 96%를 막아낸 거예요. 천궁이는 패트리엇의 보조입니다. 주 전력은 미국 시스템이에요. 브리핑 때마다 했던 말이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그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 말이 이 실전 결과 앞에서 조금 달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이었습니다. 확신이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표적이 단순했을 수도 있잖아요. 더 복잡한 공격이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었습니다. 합리화가 아니었어요. 가능한 시나리오였거든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화면 앞으로 걸어갔어요. 가운데 선박 추적 화면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었어요. 파란 점 25개가 그 너머에 박혀 있었습니다. 3개월 넘게 그 자리에 있는 배들이었어요. 그때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카카, 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대형 군용 수송기 관련 건이에요. 수송기, 그 수송기였습니다. 지난달에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대구공항으로 직접 보냈던 수송기였어요. 천궁2 추가 물량을 긴급 수령해온 그 수송기. 왕실이 2번째 연락을 보낸 거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2월 28일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숙소 침실에서 잠들었을 때 세상은 아직 고요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방 안에 에어컨 바람이 일정하게 돌고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튿날 왕실에 제출할 방공 연간 운용 보고서였어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잠들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방공망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오랜 복무 기간 내내 그 문장만큼 확신했던 문장이 없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건 2시 40분쯤이었어요. 처음엔 훈련인 줄 알았습니다. 그 경보음을 수십 년 들어왔는데 그날 새벽은 달랐어요. 중단 없이 이어졌거든요. 침대에서 발이 먼저 바닥에 닿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복도로 나갔어요. 경호원이 뛰어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앞장섰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쳤습니다. 지휘소 입구에서 선임 장교가 말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군인은 그 한 문장이 뭘 뜻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이 이란을 쳤다는 건 이란이 반드시 반격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반격 대상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란 옆에 미국 우방국들이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지휘소 벽면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어요. 탐지화면 가득 표시들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본토 방향이었어요. 탄도미사일 신호였습니다. 그 뒤로 저공 신호들이 묶음으로 떴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선임 장교가 숫자를 불렀어요. 탄도미사일 174발, 드론 689기, 접근 중입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에 땀이 올라왔습니다. 174발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탄도미사일 한 발이 아파트 한 층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174발이면 도시 하나가 없어질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드론 689기는 수도 전체를 덮을 분량이었어요. 탐지 화면 위에 빨간 점들이 비처럼 촘촘했습니다. 비가 아니라 금속이었어요. 전부 이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전포대 즉각 교전 태세. 오랜 복무가 습관이 됐거든요. 패트리엇이 최선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실전을 거친 무기였어요. 요격고도 40km, 사거리 90km. 그것이 있는 한 방어는 가능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내내 바뀐 적 없는 믿음이었어요. 천궁 2포대는요? 부관이 물었습니다. 보조 투입! 짧게 답했어요. 보조였거든요. 한국이 만든 중고도 방공 미사일이었습니다. 2022년에 아랍에미리트가 계약했어요. 패트리엇의 약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좋은 장비였어요. 패트리엇이 주 전력을 맞는 동안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이었거든요. 그게 천궁2를 알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조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포대 현장으로 뛰었습니다. 새벽 사막의 열기가 아직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모래가 발 아래서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포대 조명이 밤하늘을 하얗게 밝히고 있었어요. 발사 준비 완료 신호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패트리엇 포대에서 첫 발이 나갔어요. 귀를 때리는 굉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사막 공기를 가르고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천궁 2포대에서도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리가 달랐어요.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그쪽을 오래 보지는 않았어요. 패트리엇 교전 현황이 먼저였거든요. 그날 밤 아랍에미리트가 버텼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이 격추됐어요. 드론 689기 중 645기가 떨어졌습니다. 종합 요격률이 93%를 넘겼어요.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망, 이란 대규모 공습 막아냈다. 자부심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해낸 거였습니다. 이란이 이후에도 공습을 멈추지 않았어요. 연속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파고가 왔어요. 아랍에미리트는 계속 버텼습니다. 그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빠르게 소모됐어요. 보급 요청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측 응답에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군용 수송기를 한국에 보낸다는 내용이었어요. 천궁이 추가 물량을 긴급 수령해 온다는 거였습니다. 미 이란 종전협상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이었어요. 왕실의 결정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아니라 천궁2를 추가로 가져오겠다는 거였어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납득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실전 결과가 있었으니까요. 그냥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스템별 세부 교전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항목마다 각 포대의 발사 횟수와 명중률이 찍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패트리엇 수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천궁2 명중률 항목이 있었어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보조라고 불렀던 그 미사일의 숫자였거든요.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숫자였어요. 또 읽었습니다. 그 숫자가 나중에 미이란 종전 협상을 가능하게 만든 첫 번째 씨앗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96, 3월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닷새째였습니다. 이틀 동안 데이터만 읽었어요. 읽을수록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이 숫자는 숫자일 뿐이었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봐야 했어요. 천궁 2포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방어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96%라는 명중률을 2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았거든요. 표적 유형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복합 공격 상황이었는지 단순한 표적이었는지 숫자 뒤에 있는 맥락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납득이 가능했거든요. 아부다비 외곽이었어요. 사막이 시작되는 경계부근이었습니다. 경계병이 차 앞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어요. 3월 아침 햇살이 이미 강했습니다. 사막 지면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포대 진입로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레이더 차량이 중앙에 있었어요. 상단 안테나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규칙적인 전자음이 짧게 들렸습니다. 발사대 차량 4대가 좌우로 늘어서 있었어요. 발사관 8개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비어 있었어요. 사용된 자리였습니다. 발사관들을 한 개씩 세워봤어요. 2포대 합산이었습니다. 60여 발이 나간 자리였어요. 손으로 하나씩 가리키다가 멈췄습니다. 이것들 중 96%가 표적에 맞았다는 거잖아요. 경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손으로 밀었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맞닿는 소리가 났어요. 안쪽에서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기름 냄새였어요. 화약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교전을 치른 장비가 있는 곳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패트리어 포대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거든요. 낯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천궁 2 교전 통제 장치가 안쪽 벽 앞에 있었어요.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었습니다. 교전 이력이 스크롤 형태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표적 일련 번호, 발사 시각, 명중 여부가 순서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명중 표시가 줄을 이었어요. 간간히 놓친 표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율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고서 숫자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표적 유형 항목을 찾았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훑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있었어요. 순항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자폭 드론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온 표적들이었어요. 속도와 고도가 저마다 달랐습니다. 잠시 손을 내렸어요. 표적이 단순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이었어요. 확신이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한국기술지원팀이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발사관 하부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말소리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쪽은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발사관 하나를 손으로 짚었어요.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금속 온기가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막 열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용된 발사관이었어요. 실제로 표적을 향해 미사일이 나간 자리였습니다. 그 미사일이 표적을 맞췄다는 데이터가 있는 자리였어요. 포대당 가격이 약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의 약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 가격이 복합교전에서 96%를 했습니다. 그 미사일들이 나간 자리에 손을 짚고 있었어요. 경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사막 열기가 한꺼번에 내리눌렀습니다. 뒤에서 한국어가 짧게 들렸어요. 경락고 안 2명 중 1명이 동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잠깐 멈췄어요. 오후에 협상 관련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을 향한 첫 번째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란이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 쪽으로 가까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서 분석이 한 줄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예상보다 훨씬 버텼다는 사실이 이란의 계산을 흔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버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방공지휘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손바닥에 발사관의 금속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거칠었습니다. 미이란 종전협상의 배경 어딘가에 그 경락고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3분의 1 가격의 미사일이 96%를 막아냈거든요. 그날 저녁 왕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송기 건이라고 했어요. 천궁이 추가 물량이었습니다. 아직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실의 결정이라고 하면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서에 이름을 써야 했어요. 명령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A4 2장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공군 양식이었습니다. 군용 수송기 한 대를 한국 대구공항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목적은 천궁이 추가 물량 긴급 수령. 수량은 30여기. 승인 서명란이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왕실의 지시였어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펜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명령서를 다시 읽었어요. 처음부터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이 바뀔 리 없었어요. 읽는 동안 작전실 냉방기가 균일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명령서 위에 하얗게 깔렸어요. 서명란의 빈 줄이 꽤 길었습니다. 이름 3글자가 들어가기엔 과하게 긴 줄이었어요. 수송기를 한국에 보낸다는 건 그냥 장비 보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있었어요. 아직 재고가 완전히 소진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실이 패트리엇 추가 요청이 아니라 천궁이를 택한 거예요. 그 판단이 명령서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방공지휘관으로서의 26년이 이 서명 하나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펜을 쥐었습니다. 서명했어요.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난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이마에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덮지 않았어요. 그냥 뒤로 밀었습니다. 작전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끝에 해도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디스플레이 화면 3개가 붙어 있었어요. 가운데 화면에 페르시아만 전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끝과 이란 해안 사이의 좁은 물길이 화면 하단에 있었어요. 그 물길이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너비 38km 남짓한 좁은 길이었어요. 세계 원유 수출의 약 20%가 그 길을 지났습니다. 화면에 파란 점들이 해협 안쪽에 모여 있었어요.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다가가게 됐습니다. 화면 가까이 있었어요. 파란 점 하나하나에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명 코드와 국적 표시였어요. 한국 국적 선박이 많았습니다. 세어봤어요. 천천히요. 25이었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어요. 2척도 아니었습니다. 25척이 그 좁은 해협 안쪽에 모여 있었어요. 2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배들이었습니다. 3월이 됐는데도요. 한 달 전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원유 수입 구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약 70%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가장 먼저 직격당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표현이 보고서에 있었어요. 보급 여력 기준 추정치였습니다. 그 나라의 배 25척이 지금 저 화면 안에 있었어요. 화면 왼쪽 상단에 이미지 하나가 작게 떠 있었습니다. 한국해운회사 소속 유조선 한 척이었어요. 5월 20일자로 해협을 통과한 배였습니다. 그 배 한 척이 협상 창구를 통해 겨우 빠져나왔어요. 나머지 25척은 여전히 안쪽이었습니다. 선원들도 함께요. 미이란 종전협상이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저 점들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개방이 협상의 핵심 조건이었으니까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선박이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25척이라는 숫자가 유독 눈에 남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봤냐고 물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동의 방공지휘관에게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였어요. 드라마도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작지만 활발한 나라였어요. 원유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나라가 천공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미사일이 3분의 1 가격으로 96%를 막아냈어요. 지금 그 나라의 배 25척이 저 해협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배들을 꺼내는 조건이 바로 이 미이란 종전협상이었어요. 묘하게 연결된 구도였습니다. 발걸음이 화면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 검지가 화면 쪽으로 가다가 멈췄어요. 파란 점 하나를 가리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도관이 들어왔어요. 수송기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대구공항 도착 예정은 내일 오후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부관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해도실에서 파란 점들을 다시 봤어요. 25개였습니다. 화면 안에 고요하게 박혀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이란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오늘도 아무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그 배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수송기는 내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천공 2를 가지러요. 아직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했습니다. 실전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26년의 판단이 통째로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서명한 명령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내일 한국으로 떠났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달 넘게 지났어요. 두바이로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협의 회의 때문이었어요. 아부다비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두바이의 아침 햇살은 아부다비보다 강하게 느껴졌어요. 도심 빌딩 유리면에 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거래소 건물 앞에서 차에서 내렸어요. 지하주차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기름 냄새와 콘크리트 냄새가 섞인 냄새였어요. 평소 맡던 냄새인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큰 화면이 보였어요. 실시간 유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2달러였어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7달러였습니다. 3월만 해도 120달러가 넘던 수치였거든요. 한 달 사이에 20% 넘게 내려왔어요. 화면 앞에 서서 숫자를 봤습니다. 하락이 뭘 뜻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미이란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거였습니다. 시장은 기대를 먼저 반영하거든요. 협상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유가를 눌렀어요. 반대로 말하면 협상이 틀어지면 유가는 다시 튀어오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120달러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어요. 그 이상도 가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균일하게 돌고 있었어요. 냉방이 강했습니다. 참석자 5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에너지 전략 담당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미국 에너지 전문기관 라피단 에너지의 분석 자료였습니다. 표지 아래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5월 29일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항목을 훑었어요. 호르무즈 개방 시나리오 분석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기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30%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수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70%였습니다. 한 담당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이란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 30일 이내 통행 정상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라피단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호르무즈가 조심스럽게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담당자가 보고서 해당 페이지를 짚었어요. 확률이 70%로 올라간 근거 항목이 4개였습니다. 첫 번째가 아랍에미리트의 방공 성공이었어요. 이란이 계속 밀어붙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이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 내부 경제 압박이었어요. 세 번째는 미국 측 협상 조건 조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선박을 포함한 국제 선박 억류 압박이었어요. 첫 번째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 성공, 이란의 공세 지속 전략에 균열을 만든 요인, 아랍에미리트가 예상보다 훨씬 버텼다. 협상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됐다. 분석이 간결했어요. 방공 성공의 핵심 요인은 뭐라고 봐요? 한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창가 쪽에 서 있었어요. 두바이 도심 빌딩들이 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면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잠시 대답을 골랐습니다. 패트리엇을 포함한 다층 방어망 전체의 결과입니다. 어떤 단일 시스템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압박과 방공 성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예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고 뭔가 걸렸어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라피단 에너지가 방공 성공을 70% 전망의 첫 번째 근거로 꼽았는데 그 방공 성공에서 어느 포대가 핵심이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궁,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항목으로 눈이 갔습니다. 한국 선박 억류 압박이었어요. 호르무즈 안에 묶인 국제 선박들이 협상의 압박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중 한국 선박이 25척이라는 수치가 괄호 안에 작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중동 의존이라는 주석도 붙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수치를 협상 타결 당위성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까 로비에서 봤던 유가 화면이 떠올랐어요. 92달러와 87달러. 그 숫자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이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협상 기대감이었어요. 협상 기대감이 생긴 이유가
아랍에미리트가 버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버틴 이유에 대해 방공지휘관은 알고 있었어요. 보고서 첫 번째 항목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합적인 결과라고 말했어요. 복합적인 건 맞았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패트리엇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바라크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천궁 2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담당자 한 명이 보고서를 가방에 넣으면서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유조선들 들어올 수 있겠네요. 한국 쪽이 특히 많이 걸려 있다고 하던데요. 한국. 그 단어가 귀에 남았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두바이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차들이 빌딩 사이로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유가가 5월 한 달간 20% 넘게 내려온 이유가 저 흐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협상 기대감이었어요. 협상 기대감은 아랍에미리트가 버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버틴 이유는 복합적이었어요. 복합적이라고 계속 말하는 사이 라피단 에너지 보고서의 첫 번째 항목이 자꾸 눈앞에 남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방공 성공, 그 방공 성공에서 경락고함 발사관들이 생각났어요. 3월에 손으로 짚었던 그 금속 표면이었습니다. 거칠었어요. 사용된 자리였거든요. 2개 포대 60여 발, 96%, 패트리엇의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복도창에 손을 짚었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바깥 햇살과 안에 에어컨 냉기가 유리 사이에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미이란 종전협상이 70% 타결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70%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실에서는 복합적이라고 했습니다. 창가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랍에미리트 왕궁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5월 말이었어요. 왕실 안보자문단 소회의실이었습니다. 대리석 벽면에 냉방바람이 고르게 흘렀어요. 자리를 잡는 동안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이 돌았습니다. 손으로 집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출력본이었습니다. 3월 10일자였어요. 제목을 읽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값싼 패트리엇 경쟁 제품을 내세운 한국 방산기업을 끼웠다. 아랍어 번역이 아래 붙어 있었어요. 첫 문단에 천궁 2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온 96% 요격 성과를 도입부에 그대로 박아놓았어요. 자문단 의장이 기사를 훑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한 달 전 발표를 냈어요. 한국이 나토 회원국에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란 전쟁 이전부터 쌓여온 흐름이었거든요. 미국 다음, 두 번째.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방위산업이 수십 년씩 쌓인 나라들을 뒤로 밀고 한국이 그 자리에 들어선 거였어요. 의장이 계속했습니다. LIG 넥스원 주가가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서 47% 올랐습니다. 천공이 수출 계약 규모가 지금까지 약 13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어요. 미 이란 종전협상이 진행되는 지금도 추가 계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수치들이 연달아 왔습니다. 듣는 동안 기사 쪽으로 시선을 유지했어요. 60여 발, 96%, 패트리엇의 3분의 1, 나토 2위, 47% 주가 상승, 13조 원. 숫자들이 테이블 위 공기 안에 쌓였습니다. 하나하나가 확인된 수치였어요.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의장이 브리핑을 마쳤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한 자문위원이 물었습니다. 방공지휘관께서는 이번 방공 성과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일 요소를 어떻게 보시나요? 잠깐 대답을 골랐습니다. 다층 방공망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어떤 단일 무기 체계가 결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문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출력본이 테이블 위에 남았습니다.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왕궁 복도에 나왔어요.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서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복도 창가까지 걸어갔어요. 창 너머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야자수 아래 조명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창틀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리석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브리핑에서 나온 수치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47%, 13조 원, 나토 2위, 미국 다음. 이 숫자들이 한꺼번에 쌓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나씩 반박하면 되는 건지, 복합적인 결과라고 계속 말하면 되는 건지. 파이낸셜 타임스 제목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란 전쟁이 한국 방산기업을 띄웠다. 세계 언론이 그렇게 봤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수치로 정리했어요. 미 이란 종전협상이 이 흐름 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야자수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창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빗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조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조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보조라고 쓰지 않았어요. 자문단 의장이 보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쓰는 건 이 복도에서 창을 짚고 서 있는 사람뿐이었어요. 정원 조명이 다 켜졌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질문하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지나치면서 한마디 했어요. 기사 두고 오셨던데요. 가져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자문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너머로 사라졌어요. 혼자 창 앞에 남았습니다. 왜 들고 나오지 않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거든요. 기사에 뭐가 적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3월에 경락고에서 손으로 짚었던 발사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감촉도요. 거칠었어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미 이란 종전협상이 이 모든 것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를 들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국기술지원팀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포대 현장에서 정비점검 확인 사항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어요. 굳이 직접 나갈 이유는 없었거든요. 위임해도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에서 손을 뗐어요. 발걸음이 복도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포대 외곽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길고 있었습니다. 왕궁 복도에서 발걸음이 출구 쪽으로 향했고 그 발걸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위임해도 되는 사안이었는데 직접 온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몰랐어요. 3월에 왔던 같은 진입로였습니다. 경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발을 내딛자 모래가 발 아래서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달궈진 온기를 아직 내뱉고 있었어요. 저녁 사막 특유의 감촉이었습니다. 경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손으로 밀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화약 냄새가 먼저 왔어요. 3월에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낯선 냄새가 아니었어요. 한국기술지원팀이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한 명은 교전 통제 장치 앞이었고 한 명은 발사관 하부에서 점검 중이었습니다. 말소리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발사관 쪽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발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까이 걸어갔어요. 기술자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손이었어요. 수백 번은 한 것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오래됐나요? 아랍어로 물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랍어를 알아들었지만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통역이 없었거든요.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답했어요. 이 포대에 온 지 2달 됐습니다. 발음이 깔끔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발사관 위에 있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술자가 다시 작업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그때 스스로도 예상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곳이 낯설지 않았나요? 기술자가 멈췄어요. 발사관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1970년대에 아부다비 건설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일붐 때였대요. 10년 넘게 계셨다고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아버지가 보셨던 하늘이 이 하늘이었겠다 싶었어요. 말이 끝나고 기술자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발사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아부다비 건설 현장, 오일붐, 10년. 그 시절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 사막으로 건너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루 종일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을 나르고 파이프를 잡았어요. 열기가 52도를 넘는 날에도요. 작업복이 땀에 젖으면 소금꽃이 피었습니다. 그 손들이 번 돈이 봉투에 담겨 한국으로 건너갔어요. 그 돈이 쌓였습니다. 그 땀이 쌓였어요. 그 사람들의 아들딸이 자랐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미사일을 설계했어요. 그 미사일이 2022년에 이 나라로 왔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밤 이 경락고에서 하늘로 나갔어요. 60여 발이었습니다. 96%였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반세기 전 이 사막을 걸었습니다. 소금꽃 핀 작업복을 입고 이 하늘 아래 서 있었어요. 그 손들이 반세기를 건너와 오늘 이 경납고 안에 서 있었습니다. 발사관을 점검하는 저 손 안에 그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이 전쟁이 필요했습니다. 기술자는 다시 작업 중이었어요.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등 뒤를 보고 있었어요. 기술자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술자가 작업하던 손을 그대로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았어요.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거칠었습니다. 3월에 경납고에서 손으로 짚었던 발사관 표면보다 더 거칠었어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일을 한 손이었어요.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가슴 안쪽이었어요. 숨이 짧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목 안쪽이 조여들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내내 방공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한 번도요. 기술자가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잡고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기다려줬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틀렸습니다. 알아보였습니다. 기술자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이 경납고에, 이 발사관에, 이 손에 하는 말이었어요. 보조라고 오래 불렀습니다. 주 전력은 따로 있다고 오래 말했어요. 미이란 종전협상 테이블이 미국 외교력 때문이라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이 세 글자 앞에서 멈췄어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더 조용했어요. 첫 번째보다 낮은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더 분명했습니다. 기술자의 손에서 천천히 손을 놓았어요. 기술자가 고개를 한 번 더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뭔가를 알아챈 것 같은 눈이었어요. 기술자가 다시 발사관 앞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작업을 이어갔어요. 경납고 문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녁 사막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아직 밤이 아니었거든요. 하늘은 주황빛과 남빛이 섞여 있었어요. 포대 레이더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귀에서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자가 발사관을 점검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한동안 등 뒤에서 이어졌습니다. 경납고에서 지휘소로 돌아갔을 때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부관이 브리핑 파일을 내밀었어요. 미이란 종전협상 최신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서명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나온 이후 진전은 없었어요. 수정안이 이란에 갔지만 이란 측 공식 반응은 아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상은 신뢰가 아니다는 이란의 입장이 다시 인용돼 있었어요.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봤어요. 96%, 두 포대, 60여 발, 96%. 숫자였어요. 보조라고 불렀던 미사일이 낸 숫자였습니다. 호르무즈 안에 한국 선박 25척이 있었어요. 미이란 종전협상이 오늘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유가가 5월 한 달간 20% 넘게 내려왔어요. 협상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협상 기대감 뒤에 아랍에미리트가 버텼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 사실 뒤에 경락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락가구 안에 기술자의 손이 있었어요. 오늘 그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내밀었어요. 틀렸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방공을 바라봤어요. 미국 시스템이 주 전력이고 나머지는 보조라는 구도였습니다. 그 구도가 흔들릴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어요. 실전이 오기 전까지요. 그런데 실전이 왔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과 드론 689기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아랍에미리트가 버텼습니다. 버틴 이유가 보고서 첫 번째 항목에 있었어요. 그 항목을 읽을 때마다 복합적이라는 말로 덮었습니다. 3월에도, 4월에도, 5월에도요. 틀렸어요. 단순히 무기 하나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경락고한 기술자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1970년대 아부다비 건설 현장. 반세기 전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 사막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 돈이 쌓였어요. 그 땀이 쌓였습니다. 그것이 연구가 됐고 설계가 됐고 미사일이 됐어요. 그 미사일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 나라가 버텼기 때문에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 협상 테이블 뒤에 한국 선박 25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들 뒤에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걸려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세기를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소금 꼽힌 작업복을 입고 이 하늘 아래 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방공지휘관이 보조라고 불렀어요. 오랫동안요.
그 말을 다시는 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 파일을 서랍에 넣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그대로 뒀습니다.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숫자를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96%, 25척, 70%.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휘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이었어요. 문을 밀었을 때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5월의 아부다비 밤이었거든요. 낮의 열기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공기였습니다. 이마에, 뺨에 그 열기가 내려앉았어요. 난간이 있었습니다. 금속이었어요. 낮에 달궈진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올렸어요. 손바닥 안으로 그 열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부다비 야경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빌딩 유리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불을 켜고 있었어요. 도심 쪽 빛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 불빛들이 이 방공망이 지켜온 도시였어요. 2월 28일 밤에 하늘에서 탄도미사일이 내려오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날 밤 이 도시를 지킨 게 무엇이었는지를 이제는 알았어요. 옥상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동쪽 방향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거기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봤어요. 어둠이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 안에 한국 선박 25척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기 있었어요. 내일도 거기 있을지 모르는 배들이었습니다. 미일한 종전 협상이 끝나야 그 배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뒤에서 규칙적인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레이더였어요. 옥상 구석에 있는 보조 레이더 안테나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멈추지 않고 돌고 있었어요. 낮이든 밤이든 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돌고 있었습니다. 천궁 이 레이더도 어딘가에서 돌고 있었어요. 경락관 기술자도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발사관을 점검하고 있을 거였어요. 소리 없이 조용하게요. 동쪽 어둠을 오래 봤습니다. 어둠은 바뀌지 않았어요. 선박 25척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일한 종전협상이 오늘 결론을 못 낸 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방공 지휘관이 오늘 경락고에서 기술자의 손을 잡았어요. 먼저 내밀었습니다. 보조라고 오랫동안 불렀던 손이었어요. 그 손을 잡으면서 뭔가 말했습니다. 기술자가 알아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레이더가 계속 돌았어요. 동쪽 어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난간에서 천천히 손을 뗐어요. 왼손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오른손이었어요. 금속의 열기가 손바닥 안에 잠깐 남았습니다. 뜨뜻했어요. 그것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레이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공은 계속됐어요. 미일한 종전협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